哎，我其实听过一个传闻啊，就是在韩国的公司会有一种叫看眼色下班的情况，这个是真的吗？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회식이라는 게 그 회사 분위기상 중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렵죠. 취업 연령이 높아졌고 심지어는 30대 중반이 넘어서서도 신입사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전세 제도는 좀 특이한 한국의 제도인데 집값의 한 70% 정도를 그냥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거주를 하는 구조예요. 성공하는 방식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 这期我们来聊点全球人民都避不开的话题——职场。今天我邀请了我10几年的韩国老朋友，聊一聊真实的韩国职场现况。这就是我的青春小伙伴。OK， 今天呢是一个特别的场合，然后呢，我们也跟大家去汇报一下。小杨不会中文，全程呢会用韩文跟大家沟通。德熙呢是一个中韩的桥梁，然后我会保持中文，希望大家可以理解。先简单介绍一下我们自己。大家好，这里是阿文与德熙，我是阿文。我是德熙。那么接下来的话，由我的韩国老朋友小杨来做一下简单的自我介绍吧。니하오. 반갑습니다. 저는 33세 한국인으로 물리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커리어 전환을 해서 대학 때 공부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을 새로 공부했고 최근에 발전소를 설계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발전소 운전 매뉴얼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시아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입니다. 其实经过疫情之后啊，全球整个经济衰退嘛，然后职场打工人的压力其实都很大，加班是常态。在中国呢，现在年轻人都会戏称自己为牛马，对于老板说加油努力，年底给你升职加薪这样的一些话题呢，在中国会称为叫画饼。工作量翻倍，但是工资不涨，老板还会说这是对你的锻炼。这个在中国职场我们会称之为 PUA。我不知道某某，其实你在韩国也工作了很多年嘛，你在韩国的职场会不会有一些类似相似的一些情况，以及有哪些差别？ 우리는 그런 거를 열정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열정페이는 열정이란 말에 급여라는 뜻을 뜻하는 페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열정페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패션 텍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열정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적은 급여를 감당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들이 돈을 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적어졌다고 ha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哎，我其实听过一个传闻啊，就是在韩国的公司会有一种叫看眼色下班的情况，这个是真的吗？뭔지 알겠어요.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퇴근을 못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대체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회사의 문화이기 때문에 건설업처럼 오래된 문화 그리고 역사가 있는 그런 회사들은 또 보수적인 회사들은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这个其实确实要看公司，因为作为我一个老韩国留子来的话，因为我先在韩国实习过嘛，然后我实习的时候，可能是因为我公司其实也不是那么的大规模，然后我的上司非常好，就是说你先走吧，你先走吧这种，然后我就先溜了，然后可能但是也有可能是因为我当年不是很懂事。哎，那下班之后，上司会去约你们去喝一杯这样的一些情况吗？或者是以及你们能拒绝吗？会有没有什么一些比较万能的一些借口？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회식이라는 게 그 회사 분위기상 중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렵죠. 물론 회식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회식들은 여전히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가끔씩 참석하면서 필요한 인간관계를 쌓되 정 가기 싫다면은 뭐 적당한 핑계를 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某某，你是在韩国嘛？然后韩国的大企业和公务员是不是在社会上整个的社会地位和父母眼中觉得是比较好的一个工作？ 상당히 치열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뭐 공무원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저희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보통 한 1, 2년 정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영어 점수를 요구하면 거기에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요. 제 생각에는 몇몇 인기 직군의 경우에는 자격증, 영어 점수 이걸 다 합쳐서 적어도 2, 3년 혹은 그 이상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더 높은 스펙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취업 연령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한국의 경우에 남성 기준으로 30대가 넘어가서 31세 정도까지 취업 연령이 높아졌고 심지어는 30대 중반이 넘어서서도 신입사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또 이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예 그냥 신입으로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입사해서 100명 정도 저희 동기가 되는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은 39세까지 있습니다. 怎么样，阿文听着是不是觉得有点喘不过气？跟我们一样，就是压力很大。是，而且感觉好像挺没有出路的吧。就是中国的年轻人在探讨逃离北上广深，然后韩国的年轻人其实也有相似的一个困境，就是在讨论逃离首尔。所以默默，你觉得说逃离首尔，然后去地方生活是一个很好的解决方法吗？还是说你觉得人生还是必须要在首尔我拼一次？ 탈서울은 진짜 최근 한국의 화두 중에 하나야. 이게 우리가 서울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게 마냥 행복하지도 않은 건데 서울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다 집중되어 있어서 그게 뭐 교육의 기회든 직장이든 병원, 회사, 문화시설까지 그래서 서울에 남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을 남아있으면 너무나도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 아마 중국과는 사정이 다른 것 같은데 서울은 오직 하나만 있는 메가시티거든. 중국에는 도시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확실히 서울을 떠나면 그 삶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하지만 또 서울을 떠날 수도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我觉得确实是有一些这类似的情况，因为从国内的话，可能在几年前，大家还是会更多的去说想要去北上广深去拼一下。不过现在应该是随着自媒体时代到来，然后以及整个的疫情的一些影响嘛，我觉得大家可能对于中国的年轻人，可能对于这些职业或者生活方式的观念会有一些变化。对，因为大家可能会选择更多了。有些人可能会觉得说，可能不一定要去北上广深这样的城市去拼一把，可能也会追求一些可能更稳定的一些职业，比如说考公，去一些政府机关去工作，对，然后也有另外的一部分的年轻人会选择尝试去走自媒体这样更灵活的方式去追寻不一样的一个生活方式。就是假设一个年轻人嘛，他比如说已经熬过了这一切了，已经在那个大城市站住了脚跟了，对吧？但是下一个面临的非常巨大的挑战就是房子了，因为要花很多钱。所以韩国的房价的话是什么样子的一个情况呢？就是一个普通的年轻人，他如果想在首尔买房的话，得攒多少年的钱才付得起，比如说首付啊之类的。 한국의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탓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만으로는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이제 서울에 집을 유독 사려고 하는데 서울 집값이 비싸서 가장 싼 서울집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서 30대 평균 연봉으로는 15년을 다 꼬박 모아야 되고 그래서 6억 원을 다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이자도 내기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그거를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전세 제도는 좀 특이한 한국의 제도인데 집값의 한 70% 정도를 그냥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거주를 하는 구조예요. 한국인들은 집을 빌린다면은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은행에서 전세는 그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게 대부분이. 那还确实有挺大的差异的，能不能给我们展开讲讲这套模式是怎么运作的？ 전세 제도는 굉장히 큰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그런 렌트 제도인데 평균적으로는 집값의 대략 한 65에서 70% 정도를 전세가로 책정을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빌리고요. 세입자는 그 돈을 바로 이제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죠. 전세 자금은 이게 규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세입자가 돈을 빌리기가 수월한 편이고 그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금을 다른 데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집 살 때 받은 대출을 갚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는다고 치면은 집주인 사실상 대략 한 30% 정도의 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훨씬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A라고 해보죠. 그리고 B가 전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A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매했지만 혼자 힘으로 돈을 갚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전세 세입자 B가 나타나서 자기가 은행에 전세 대출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심사해서 확인이 되면 그 돈을 집주인 A에게 바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죠. 집주인은 그 돈을 집을 살 때 자기가 받은 대출을 상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여러 규제로 인해서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대략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갭 투자라고 불러요. 哦，我懂了，这相当于说租客承担了剩余的房贷的压力。
这倒是一个双赢的模式。一方面，房东可以减轻贷款的压力，进而可以用这笔钱进行投资，获取更大的收益；另一方面，租客相当于用全租的这笔本金的收益来支付了房租，同时也不用买下这个房子去担心房价的波动。其实我觉得这个还是挺聪明的一种金融模式的因为买房还是租房的话，不同的国家的年轻人还是有不同的选择的。在中国的话，我个人感知到还是选择买房是一个主流的生活状态吧。就是有一个新的问题哈，就是在我们中国的话就讲究的是30而立，在韩国的话不知道30左右的年轻人他们对待这样子的一个说法的话是什么样子的一个态度，什么样的状态才算是成功或者是一个合格的年轻人呢？ 전통적으로 30대에는 안정적인 직장,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기준은 확실히 좀 최근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30대에 뭐 계약직이나 아니면 임시직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고요. 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도 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 연령이 한국에서는 30대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은퇴하는 연령은 별로 늦춰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높은 직급까지 오르고 한다는 개념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막 집값이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답변은 성공하는 방식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不愧是我10几年的好朋友，这个想法跟我真的是一模一样。因为生活的话始终是自己的，所以我们没有必要说去放眼跟别人做一些不需要的比较啊之类的。某某聊了这么多工作啊、房子啊、大压力的话题，我比较好奇韩国的年轻人在下班之后是怎么去释放压力的？ 당연히 릴스를 보는 거죠. 릴스를 보면은 이제 아이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물론 릴스를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릴스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많은 한국인들은 친구들과 카페나 술집 같은 데를 가면서 모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요. 또 이제 특징적인 거라면은 한국에서는 스포츠 관람이 유행인데 이제 그 중에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많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은 다 좋아하는 야구팀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방탈출 카페를 가는 그런 동호회에 들었어요. 이런 동호회 활동도 젊은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除了棒球，我听说好像韩国人对高尔夫也很感兴趣啊。 맞아요. 골프도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아니고 좀 더 나이가 있는 세대에서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聊下来，感觉中韩年轻人都在各自的系统里面就是跑马拉松呢，就大家还在努力的生活，给自己找一些生活快乐的方式。那下期呢，我们来聊另一个压轴的话题，就是当韩国的年轻人说不想结婚、不想生孩子时，他们在想什么？遇事不决怎么办？找找阿班与德西，我们下期再见。 많이 만나요.